왕가의 일은 대를 이을 왕자를 많게 하는 것보다 큰 일이 없다. 영조는요, 왕으로서 대를 이을 왕자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양반집 규수를 간택해 후궁으로 뽑는 게 일단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사대부의 여자로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선발하기보다는 차라리 궁중에 후덕한 사람을 취하는 편이 낫다. 그런데 영조는 그런 낯선 사대부의 여식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궁중에 덕스러운 사람을 취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자, 영조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궁중에 후덕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 궁녀 이씨. 이씨. 그렇죠. 궁녀 이씨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갑자기 사랑에 팍 빠졌다기보다는 24시간 거의 붙어 있으면서 일 처리하는 거를 보면서 천천히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특히 왜 요즘에도 자기 일에 열중인 사람의 옆모습을 볼 때 호감이 간다. 이런 맞네. 일도 잘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이 씨는요, 후궁이 되면서요, 영조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볼 것 같아요. 그 자리 올려주지 않나요? 맞아. 그 올려주잖아요, 바로. 그게 제일 큰 선물이니까. 풍계를. 네. 후궁에서 또 올려줘야죠. 맞습니다. 바로 후궁이 되자마자 종 2품 숙의에 앉힌 거예요. 당시 이 영조가 영빈이 씨를 이렇게까지 총애하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대요. 역대 왕들도 안 하던 일입니다. 이렇게 후궁을 총애한 걸 경계하셔야 합니다. 29살이면 그 전에 후궁으로 들어왔다가도 약간 내처질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대체 영조는 이 영빈이 씨의 어떤 점에 반해서 이렇게까지 총애를 했을까? 사실 영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 영빈이 씨의 결정적 말이 있어요. 하루는요, 영빈이 씨와 나란히 앉아서 얘기하던 영조가 갑자기 투덜댑니다. 한 신하가 이 말을 가리지 않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불만을 털어놓은 거예요. 이때 영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영빈 이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비록 신료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듣는다고 해도 신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꺼리지 않고 말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일로부터 용감히 간언하는 기풍이 다시는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영빈이 씨는요, 영조가 이 귀와 마음을 열고 옳은 군주의 길로 가도록 종종 이렇게 조곤조곤 옳은 말을 건네곤 했던 겁니다. 와, 이렇게. 자칫 왕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요, 영조는 진짜 영빈이 씨 좋아했나 봐요. 아주 기뻐합니다. 아주 기뻐합니다. 주변에서 눈치 보느라 이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영빈이 씨가 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고 있구나, 어떤 그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년 후인 1730년 무렵에 이 씨는요, 영조로부터 이걸 받습니다. 영빈. 풍계를 지금 또 올려준 거예요. 후궁의 최고품. 빈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수구에서 빈이 되기까지 사실 영빈은 4번 출산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모두 딸이었어요. 4번 출산 모두 딸이었어요. 어쨌든 왕가에서는 아들 낳는 게 그렇죠. 엄청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아들을 낳아야 내가 자격이 되구나라는 것도 있는데 아들도 안 낳는데 빈이 된다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죠. 낳든 말든 상관없고 맞아. 난 이 씨가 좋아 이거지.
자, 그렇게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한 영빈이 씨는요, 남들 눈엔 거의 뭐 중전에 버금가는 영화를 누리는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빈이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 돌덩이 같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들. 그렇죠. 어느새 영조와 영빈이 씨는요, 마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영조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해 점점 초조해졌을 이 영빈이 씨. 그런데요, 1735년 1월 21일 영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삼종의 혈맥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지금 다행히 돌아가서 열성조의 폐하를 면목이 서게 되었다. 이게 무엇의 의미일까요? 아들이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영조와 영빈이 씨가 정식 부부가 된 지 9년 만에 40살의 영빈이 씨가 영조의 유일한 아들 이선 사도세자를 낳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 네. 저기 보면 삼종의 혈맥 혹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저거는 영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삼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효종, 현종, 숙종 세 선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조 때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잖아요. 네. 그러면 종법으로 보면 그 장손을 세 손으로 세워야 하는데 인조는 소현세자를 싫어했기 때문에 죽은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 즉 효종이죠. 그쪽을 세자로 대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효종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서 효종, 현종, 숙종, 경종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경종의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양자를 들여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소현세자의 먼 후손이 100년 가까이 만에 드디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연인군을 미는 노론 쪽에서 삼종의 혈맥을 잇는 사람이 경종의 뒤를 이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삼종의 혈맥이에요. 영조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결정적인 명분인데 그게 지금 끊어질 위기에 있다가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삼종의 혈맥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 내가 모든 선왕들, 열성조에 대해서 내가 면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동시에 40의 나이에 정말 이거 목숨 걸고 낳은 아이거든요. 감격스럽고 기쁘고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영빈이 씨는요, 그렇게 그 귀한 아들을 곁에 두고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최상궁, 오늘 밤만이라도 이 어미가 데리고 자면 안 되겠어? 그것은 왕가의 법도에 없는 일입니다. 세자 저하는 이미 죽전 마마의 자식이지 마마님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후궁이 낳은 아들은 모친이 자기가 아니에요. 후궁은 그냥 생모 혹은 사친이라고 불리면서 대접을 잘 못 받았고 맞아. 그래서 그 중전이 얼마만큼 사랑으로 키워주냐 안 키워주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또 달라지잖아요. 중전 아들이 되는 순간 영빈이 씨는 친엄마이긴 한데 사실 엄마로서 그 어떤 권리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엄연히 따지면 군신 관계로 그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니, 엄마 아들 관계를 그러니까. 군신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빈은요, 아들을 제대로 안아주거나 놀지도 못하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물러나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빈이 씨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 함부로 내 아들이라 생각하겠는가? 자신은 왕자를 낳았을 뿐 중전의 아들이 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속상할지언정 겉으론 절대 티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몇 달 후 영조가 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불과 100일이 된 사도세자를 이곳으로 보냈던 겁니다. 저승전. 저승전? 바로 동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궁. 사실 갓 태어난 사도세자의 양육은 중전 정성왕후나 친모 영빈이 씨 그리고 할머니 인원왕후까지 3명의 왕실 여인이 지내는 처소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100일 만에 세 여인의 그 거처와 한참 떨어진 이 저승전으로 떼놓은 거예요. 왜요? 그게 이제 그 사도세자가 태어날 무렵에 영조가 영빈이 씨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칭호를 정하는 이 초기에 마땅히 그 규모를 크게 하여 일시의 보고 듣는 것을 존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삼종의 혈맥 때문에 아들한테 거의 집착한 영조는 100일밖에 안 된 거의 피덩이라면 피덩이인 아이가 정말 갓난 아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세자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네들 품에서 끌고 와가지고 동궁전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승전에서 자라게 된 사도세자 잘 자랐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총명하고 영특하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 소리를 들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왜냐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말문이 트이고 2살 때 글자를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2살이면은 이야. 2살 때 글자를. 근데 이제 2살이면 사실 돌 좀 지나는 거거든요. 그럼 아기가 지나가다가 이게 막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보고 오 글자 다 깨우쳤네. 이 과장일 수도 있어서. 예. 근데 부모들이 왜 그 작은 몸짓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천재라고. 영조가 이런 케이스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게 거의 주입한 거죠, 그냥. 그리고 그 지나친 조기 교육이죠. 어린 사도세자는요. 어쨌건 이때 그 영조의 큰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영조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겠죠. 영조는 그런 사도세자를요. 2살 때 세자로 전격 책봉을 합니다. 2살 책봉. 이것 역시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세자 책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영빈이 씨가 아들이 있는 그 저승전으로 향하던 발길을 서서히 끊습니다. 왜지? 이유를 한번 보시죠. 내인들은 선희궁께서 미천한 신분일 때 일만 생각하여 업신여기며 말도 공순하지 않고 때로는 헐뜯고 다녔다. 와. 저승전 상궁들 중에서 한때 같은 신분이었던 때만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영빈 이 씨에게 오만하고 불손하게 행동하고 헐뜯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영빈이 씨가 너무 착해서 그래, 생긴 맞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다른 후궁이었으면 막 화내고 막 그랬을 텐데. 절 주고. 장희빈이었어 봐. 난리 났지. 그러니까. 지나가겠냐고 저거 머리 다 뜯겼어 저 사람들. 난리 났지. 그러네요.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영빈 이 씨에게는요. 자신을 향한 비난보다 더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궁녀들이 아들 사도세자를 괴롭힐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진짜요? 자,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관과 시인들은 모두 전에 경묘를 섬기다가 갑진년과 경술년에 내보냈던 사람들로 충당하였다. 자, 당시 영조가 저승전에서 세자를 돌볼 궁녀와 환관들을 싹 다 새로 뽑습니다. 경묘? 경묘는 경종입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 경종을 모셨던 궁녀와 환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조를 평생 괴롭혔던 소문이 뭐라 그랬죠? 경종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아직도 독살 타령이냐? 그건 내가 왕으로 등극할 때 이미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판명이 되지 않았느냐?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경종을 되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인데 근데 되게 어찌 보면 이제 악연이잖아요. 원수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직업을 잃었으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을 굳이 그러니까 아이를 저승전으로 돌보게 할까요? 물론 다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설명인데 상궁을 포함한 궁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전문직입니다. 워낙 전문직이기 때문에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유휴 인력 풀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동궁전을 만들어서 궁녀를 배치해야 하죠. 그럴 때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경력자를 뽑거든요. 그러면 경력을 뽑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궁을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핵심 멤버들이 이제 새로운 동궁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설명이죠. 자,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깨름직하죠. 그런데 만약에 영조가 역으로 그 바로 경종과 경종 왕비를 모시던 상궁들에게 세자를 맡겼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거 정말 그거는 소문에 불과한 거 아니야? 정말 독살했다면 차마 그럴 수가 없겠지. 이런 정치적인 설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약간 결백함을 보여주는 거네요. 아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아이의 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아끼는 아들 그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종을 모시던 이 궁녀들의 원망이 이거 완전히 풀리진 않았던 듯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상전인 영빈 이씨와 사도세자의 만남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이 영빈이 저승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길을 끊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괜히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전돼가지고 사도세자 아들을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불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저승전의 발길을 끊은 후에도 영빈이 씨의 그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저승전 상궁들이 사도세자를 이상하게 돌본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린 내인들을 약속이나 한 듯 문 뒤에 세웠다가 그 아이들을 시켜 군기 만든 것을 가지고 무예 소리를 하며 경모궁과 놀게 하였다. 사도세자를 돌보는 보모 상궁 중 한 명이 어린 내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자가 무예 놀이를 하면서 가끔 놀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으로 치면 책으로 노는 아이에게 휴대폰을 준 거죠. 정말 사실 매일 공부만 이렇게 습관이 잘 들어갔고 공부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놀기 시작하면 다시는 공부하기 싫거든요. 놀고만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하, 침전에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아버지 영조가 아들이 글 공부 외에 다른 데 한눈 파는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도세자를 지켜봤을 이 영빈이 씨. 혹시
영조가 알면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하셨겠죠. 아, 마음 졸였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너무 아기 때부터 공부 시키니까 좀 놀 때 그래 좀 노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했을 거는 같은데 네. 그래도 왕이 알면 안 되니까.